JK그룹 본사 25층. 신입사원 강아리는 바쁘게 자료를 정리하며 상사가 요청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서류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와야지. 하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눈앞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좌지우지하는 JK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철우 회장이 서 있었으니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의 총수와 마주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강철우 회장은 그녀의 인사에 미세하게 턱을 끄덕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강아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무심코 하린을 향했다가 갑자기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어요. 그 순간 강철우의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목걸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아들에게 직접 만들어준 목걸이임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저 목걸이는 강철우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힌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했죠. 엘리베이터가 멈춰섰고 강아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비서가 다가왔을 때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던 직원의 신상을 조사해.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철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25년 전 아들이 집을 떠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고집으로 가득 찼던 자신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서는 빠르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강철우의 사무실에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신입사원 강아린 25세.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바다 사고로 사망하셨고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합니다. 강철우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의 눈은 멈췄어요. 하린의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강민혁, 어머니는 한서연이었죠. 내 아들의 딸이라고. 강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덮고 그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철우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는 25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끈질긴 노력으로 JK그룹의 초석을 다졌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알림을 받았던 그날은 강철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강민혁의 탄생은 단순히 혈육을 얻은 기쁨을 넘어 자신이 일구어낸 사업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아들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겠다고. 이 아이는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강철우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후계자의 상징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를 직접 디자인해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JK그룹의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뒷면에는 영원한 후계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 목걸이는 너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란다. 넌 이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났어. 이 목걸이는 그 증표야. 아기였던 강민혁의 작은 목에 걸어주면서 강철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강철우에게 있어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강민혁은 자랐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뛰어난 사업 감각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철우는 만족스러웠죠. 그의 계획대로 아들은 완벽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강철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98년 23살이 된 강민혁은 대학에서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여대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재벌 가문에서 찾는 조건 마이너스 좋은 집안 배경, 사회적 지위, 화려한 인맥 마이너스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여학생이었지만 강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그녀의 미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민혁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민혁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 아버지도 널 만나보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현실은 강민혁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강철우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가문의 위신과 사업적 이익을 생각했을 때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선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강철우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전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가문의 후계자는 가문에 걸맞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 내가 후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면 사랑을 선택해도 좋다. 강철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죠. 아들이 자신이 닦아놓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강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결국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거나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웠죠. 아버지, 전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강철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에게 회사와 가문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아들아,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우리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 강철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강민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한서연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서연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강민혁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강철우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 말은 변함없다. 그 여자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들은 강민혁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가문이 제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강철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앞으로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강철우의 음성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민혁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준 그 목걸이는 그에게 있어 후계자라는 무게이자 족쇄였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몇 가지 필수품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직후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지금 당장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만났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지만 강민혁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그는 한서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를 반대하셔. 난 선택해야 했어. 가문과 회사. 아니면 너.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혁아. 난 내가 그런 큰 희생을 하길 원하지 않아. 내 미래가 걱정돼. 하지만 강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미래는 내가 있는 곳이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혁이 마지막으로 집에 들러 자신의 물건을 정리할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어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으니까요. 대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 과거의 일부야. 하지만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강민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혁과 한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서울을 떠났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꿈꾸었죠. 강철우는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비서가 전해준 짧은 메시지를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려 합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민혁. 마이너스.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공기는 소금 향으로 가득했어요. 강민혁과 한서연이 이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강민혁은 마을의 수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로 키워진 그에게는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이었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과 정직함이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서연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은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민혁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 민수라는 학생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매일 저녁 소박한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급 요리보다 한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가 강민혁에게는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2000년 봄 한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서연아, 고마워.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줘서. 강민혁은 한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까? 미녀가 무슨 생각해? 한서연의 물음에 강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었어.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미래에 집중할 때였으니까요. 10달이 지나고 한서연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할인으로 지었어요. 하늘의 인연이라는 뜻이었죠. 강민혁에게 할인은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인이 100일이 되던 날, 강민혁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후계자의 상징이었던 그 목걸이였죠. 이건 너무 컸나? 강민혁은 목걸이를 할인의 작은 목에 살짝 대보며 웃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기에게 걸기에는 너무 컸지만 언젠가 할인이 이 목걸이를 물려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할인이, 이건 아빠가 내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주셨던 거지.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너의 뿌리란다. 강민혁은 아기 할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에 할인은 마치 이해한 듯 방긋 웃었어요. 시간이 흘러 할인은 자랐고 가족의 행복은 더해갔습니다. 강민혁과 한서연은 마을에서 작은 횟집을 열었어요. 바다의 맛이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곧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정성 어린 서비스로 많은 단골 손님을 만들었죠. 아빠, 이거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5살이 된 할인은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강민혁은 딸의 질문에 항상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이건 돔이라고 해. 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물고기지. 우와, 정말요? 아빠는 모든 걸 다 아시네요. 할인의 눈은 존경으로 빛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민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철우도 한때는 자신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던 때가 있었죠. 할인아, 우리 내일 바다에 가볼까? 파도도 보고 조개도 줍고. 네, 정말 좋아요, 아빠. 그렇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2015년 여름, 그들의 행복한 나날은 갑작스럽게 끝이 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강민혁과 한서연은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바다로 나갔습니다. 횟집에서 사용할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잡기 위해서였죠. 15살이 된 할인은 학교 숙제가 있어 집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인은 부모님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녁 나절, 갑자기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강민혁과 한서연이 타고 있던 작은 어선은 거친 파도에 맞서기엔 너무 연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른들이 할인에게 비보를 전했습니다. 할인아, 너의 부모님이 사고가 났단다. 할인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우리 집에서 지내자. 너 혼자 있을 순 없잖니. 마을의 여러 가정에서 할인을 돌보겠다고 나섰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할인이 혼자 살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번갈아가며 그녀를 돌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남긴 횟집을 주말에만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은 부모님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목걸이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할인에게 이 목걸이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주셨던 것이란다. 가문의 역사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편지와 함께 목걸이를 받게 될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자 너의 정체성이야. 항상 자랑스럽게 간직하길 바란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빠가. 할인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 목걸이는 할인에게 부모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유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인은 주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그녀의 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에요. 할인아, 너 서울대 가고 싶다고 했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넌 충분히 똑똑하니까. 친구 미나의 응원에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서울로 가서 대학에 진학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2018년 할인은 마침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서울에 가게 됐어요. 할인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 서울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을 구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대학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인은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JK그룹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JK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잖아.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은 없었지만 최고의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했어요. 고민 끝에 그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몇 차례의 면접을 거쳐 할인은 마침내 J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 그리고 면접에서 보여준 열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할인아,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하다.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할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녀는 J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이제 할인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회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아들이 떠난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때의 그는 분노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시간의 흔적으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피로와 후회로 가득했어요. 말해보게. 신입사원 강할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0년 전 남해에서 어선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 혼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고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그녀의 출생지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고 아버지 이름은 강민혁, 어머니는 한서연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서는 차분하게 보고했지만 그 내용은 강철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나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강아린 씨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는 회장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던 것과 일치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가 맞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아들아, 내가 그런 곳에서 강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아들의 삶은 화려한 도시의 호화로운 저택이었는데 실제로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강아린을 내 사무실로 불러주게. 비서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아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강철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하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위압적인 인물이 이제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대신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앉게, 강아린 씨. 하리는 긴장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첫 달 업무 평가가 좋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 실수를 한 걸까?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하리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겁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유품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의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진지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꼈어요. 강철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할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민혁,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목걸이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것이지. 그가 이 가문의 후계자였을 때 말이야. 강철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고? 그렇다면 왜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았던 걸까? 왜 한 번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라고요? 할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게 남은 가족이 할아버지뿐이라는 건가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강철우 회장의 사무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달리 실내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하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고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할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의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다. 내가
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강철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솟아올랐어요. 민혁이는 한서연, 내 어머니를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그 관계를 반대했다. 우리 가문의 후계자는 가문에 걸맞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표현한 적도 없었죠. 오히려 항상 사랑과 용서,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선택하고 집을 나가셨던 거군요. 할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내가 그에게 최후 통첩을 했지. 가문을 선택하든지 그 여자를 선택하든지. 민혁이는 후자를 택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운명이었을까? 내가 그 목걸이를 하고 내 앞에 나타났으니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그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강철우의 눈에 이제 숨길 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5년의 인생에서 그가 눈물을 보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무너졌습니다. 25년. 내가 얼마나 아들을 찾았는지 아니?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강철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할인의 말에 강철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희 가족을 버렸어. 내 아들까지. 강철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후회였죠. 하리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라도 가족이 뭔지 알고 싶어요. 할인의 말에 강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할아버지가 모든 걸 도와주마. 그 순간 할인은 마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갔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 후회와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은 빛이었어요. 할인아, 내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래?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구나. 강철우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철우는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들었고, 하리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강철우와 하린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날이었죠. 물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함께 그 상처를 보듬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JK그룹 본사 건물 앞에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하리는 회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개월 전 할아버지와의 재회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린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말에 하리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이제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팅 준비는 다 끝났어요. 고맙다, 하리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식사하고 싶은데. 네, 물론이죠. 7시에 끝날 것 같아요. 하리는 저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문 밖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하네. 하린이가 JK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내 손녀이자 민혁이의 딸이야. 하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후계자라고? 자신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둘은 강남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좋아했던 곳이라고 했죠. 주인은 강철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이분은 내 손녀다. 민혁이의 딸이야. 주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강민혁 도련님의 따님이시라니. 도련님을 닮으셨네요. 식사 중 강철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대한 통찰력까지 하리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하리나, 사실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내가 JK그룹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직접 그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아직 너무 부족해요. 경험도 없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진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 내 아버지처럼.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아두렴. 나오면서 하리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품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이 목걸이. 아버지는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랬겠지. 민혁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뿔이었으니까. 내게 그것을 물려준 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야. 하리나,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네, 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요. 하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게요.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린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가로등 빛에 반짝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